공무원이었다면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는 중형 대상이다. 법원이 김건희 씨의 매관 매직 혐의에 전부 유죄를 선고하며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기에도 너무 많은 각종 금품 수수는 인사나 이권의 청탁에 대한 대가로 판정됐습니다. 배우자의 권력을 이용한 권력형 범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김건희라는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고 재판부는 꼬집었습니다. 징역 7년, 이미 다른 재판에서 4년형을 받은 김 씨는 오늘 판결로 누적 형량이 징역 11년으로 늘었습니다. 주문,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매관 매직 관련해서 여러 건들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지금까지 나온 건 다 유죄죠? 네, 예. 다 유죄. 올 유죄. 에브리바디 유죄. 네. 너무 훌륭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일단 뭐 형은 모르겠지만 일단 훌륭하다. 네.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서희건설 관련된 내용이 있고 네. 또 이배용 지금까지 거의 1시간 넘게 유죄 읽은 것만 하면 한 267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유죄를 1시간 넘게 읽습니까? 지금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1시간 반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도 유죄. 있고. 아직도 당신이 유죄가 잘못한 건 남아있어요. 이런 겁니다라고 지금 재판관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희건설이 있었고 네, 서희건설이 있었고요. 이배용으로부터 금거를 얻은 게 국가교육위원회 있었고 예. 로봇계 사업자로부터 바쉐론 콘스탄틴이라는 명품 시계 3,900만 원짜리 받은 게 혐의에 있었고 다 유죄가 인정됐고 김상민 전 검사는 이후한 그림을 완전히 유작을 줬니 짜가를 줬니 했지만 이건 진품을 줬고 예. 이 그림 가격은 1억 4천만 원이다. 재판부는 일반인이라면 평생에 거쳐서 단 한 물건도 그 습득하기 어려운 걸 아무 죄책감 거리낌 없이 받아 챙겼다. 공적인 신뢰를 완전히 훼손했다라고 지금 그리고 반성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반성 없었다고 보인다라고 일갈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이 예상되고 지금 7년 6개월이 구형량이었었죠. 구형량이죠. 예. 그거를 좀 상회하는 선고가 나와도 이거는 부족하다 저는 그런 생각. 사실 이게 매관 매직이잖아요. 뭘 줬다, 뭘 받았다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금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네. 이 인사에 그게 작동을 했다라고 재판부가 인정한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여기도 이배용 그러니까 금두껍이죠 여기는. 네, 금두꺼비. 금두꺼비로 그 이배용 자리가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로봇계 사업가 이 양반도 뭔가 이권들이 여기 네, 연결되는 로봇계를 뭐 도입한다고. 예. 그러니까 로봇계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막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 그 앞에 광장에서 개 막 뛰어다니고 예, 로봇계가 로봇이. 예, 뭐 이런 시범했던 내용들이 다 그런 것이고 여기 이제 김상민 전 검사 결과적으로는 국정원에 가서 네, 법률 특보했던 거 맞죠. 아니에요. 없던 자리도 생기면서 그 전에 이제 그랬었죠. 원했던 것은 국회의원 공천이었겠죠. 그렇죠. 창원. 창원 가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됐습니다만 결국은 국정원까지 자리를 했던 이런 내용들이 지금 대부분 다 인정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노영희 변호사는 이게 지금 7년 6개월 구형입니다만 더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원칙은 더 나와야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지금 막 판결 내릴 상황에서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공무원이었으면 정말 난리 났을 것이다. 이게 이제 재판장 지금 한 얘기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사회의 전반적인 곳에서 모든 사람을 망라해가지고 다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뭐 예. 중견 건설사 회장으로부터도 받고 교육자로부터 받고 목사로부터도 받고 사업하는 사람으로부터 받고 검사한테도 받고 정말 이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금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은 구형 최소한 구형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진짜 사회 전반에 다 받았네. 근데 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입법 미비겠지만 이 정도는 김건희를 왜 갖다 준 겁니까? 이거 대통령 배우자라서 준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형량이 훨씬 낮은 특가법상 알선수재로밖에 의율을 못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아니라 정치자금법 명태균한테 받아 챙겨도 무죄. 정치자금법상 정치인이 아니네. 이거는 법의 어떤 취지에도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화두도 오히려 역으로 좀 던졌다. 이거는 자기가 사실상 공적인 지위에 있다는 걸 악용한 거거든요. 사실은 뇌물죄로 저도 의율해야죠. 뉴스 전하면서 저 사람이 뭘 잘못했다. 잘못했으니까 처벌받아야 되는데 근데 법이라는 것으로 들어가 버리면 대표적인 게 직권남용 아니에요? 직권이 없으니 직권을 남용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사법. 어떤 무죄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랬죠. 예,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그 위치에서 이 사람이 뭐 지금 금품도 받고 뭐 매관 매직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력도 행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법원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법성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걸 알면서도 계속했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거를 받는 게 위법이긴 한데 내가 신분이 모호하니까 내가 문제가 되지 빠져나갈 수 않을 있다. 거야. 그런 판단까지 했다라고 지금 법원이 보고 있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악질인 거죠. 악질이죠. 예. 더 악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유죄 인간인 거죠. 아하. 그리고 그 바샤론 콘스탄틴 시계 줬던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 관련해서는 그때 구매 대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대신 싸게 좀 사는 근데 거다. 재판부는 지금 그거 책임 면하려고 구매 대행을 주장했다. 너 더 나빠. 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것도 얘기했어요. 실제 뭐 최근 들어서 돈을 조금 갚았거든요. 그렇죠. 변제를 또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돈 준 것도 시계값보다 적게 줬어. 아, 영부인 DC가 있었던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게 사람이 참 갚으려면 다 갚던가. 참.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자기 손해를 안 보려고 했던 것 같다는 그리고 생각도 이제 들고. 그 목걸이, 그 비싼 목걸이도. 반클레프. 반클리프는 아펠 목걸이 관련해서도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홍콩에서 뭐 어머니가 사줬네. 뭐 짝퉁이다, 짝퉁이네, 지인한테 뭐네. 빌렸다, 뭐. 그 부분도 판사님이 곱게 안 본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사실은 그 변명들이 국민들 더 열받게 한 거죠. 뭐. 맞아요. 예. 거짓말을 아주 그리고 막 가품도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때. 가품도 만들었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이걸 빠져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라는 부분 그거를 재판부가 지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압수수색 올 것을 알고 뭔가를 다른 장치들을 해놨었잖아요. 아, 약간 네. 좀 함정 비슷하게 네.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림도 뭐 예를 들면 오빠의 장모님네 집에 갖다 놓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혼선을 주잖아. 근데 재판부가 그 얘기를 오늘 한 거죠. 그건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예. 거고 말이 안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이 김건희 씨가 최후 변론에서 했다는 이 문장, 저는 뭐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문장 보고 있으니까 과거 행적이 왜곡돼서 희대의 악녀로 낙인이 찍혀서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다 반대로 얘기하면 돼요. 희대의 악녀로 낙인 찍힌 게 아니라 희대의 악행을 본인이 저지른 거고 모욕을 견뎌야 했던 거는 본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었어요. 국민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한 걸 그대로 변호인이 놔둔 것도 사실 인정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변호사가 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예. 이제 더- 선고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좀 떨리네요. 예, 이건 뭐 판사의 오히려 근데 저는- 영리를 건드리는 거죠. 아, 징역 7년. 음, 아, 267년을 하나 맞췄네. 200년이 차이가 나요. 그래도 시간이면 많이 나왔 거 지금까지 많잖아. 제일 많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난번에 1심 때 도이치 도이치 주가 모터스. 조작까지 예. 했는데도 1년 8개월 나왔고 그다음에 2심에서도 4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거 2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 때문에 7년이라. 야, 아마 김건희 씨 뒤집어질 것 같은데요. 아, 지금 7년이나. 아, 훌륭합니다. 오늘 이 재판이 지금 뭐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재판 초반부터 뭐 부축을 받으면서 들어오는 모습이라든지 그렇죠. 김문희 씨의 모습들을 쭉 보셨을 텐데 지금 이제 선고되는 장면에 보니까 이제 일어서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상황. 자,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김건희 씨 제일 센 관련해서는 거예요. 형이 제일 셉니다. 그 전에는 그 우인성 판사 뭐 잘못했다고 실컷 뭐 이런저런 문자를 많이 썼었는데 형은 실제로 뭐 1년 8개월이었나요? 뭐 그거밖에 안 줬었고 그럼 그게 조만간 나오는 거예요. 예, 2심 가서도 도이치모터스 당시에 이제 4년 얘기가 있었던 건데 야, 그것도 그러면은 4년 더하기 있었네. 7년이면은 11년. 어쨌든 11년은 현재 사는 거네요. 11년. 현재로서는. 최소 11년입니다. 여기도 경우의 수 같은 게 있네. 어. 예,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렇죠. 예. 예. 자, 이게 아시다시피 1심이고요. 뭐 물론 항소 그 이후에 뭐 대법원까지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심에서 이렇게 7년을 선고했다는 것, 구형량에 거의 준하게 선고를 했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매우 저는 의미가 있고요. 지금 재판장이 1시간 40분 동안 사실은 그렇죠. 이거를 계속 읽었어요.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들.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에게 물건이나 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배영 씨 빼고는 다 인정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번에 유죄 판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7년 선고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재판부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래도 본인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치료 사실은 준 거다. 이거 되게 예.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디올백 그 줬던 최재형 목사 최아브람 목사님. 아브라함이신가요? 네, 최아브람. 지금 보니까 벌금 800만 원이 나왔네요. 네, 네. 예. 네.
근데 최재형 목사는 집행유예를 더 원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700만 원이 없대요. 벌금 800만 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벌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뭐 지금 이런 상황들이 선고된 내용들이 막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김건희 씨 매간 매직 관련된 혐의 지금 법원에서 다투었던 내용들은 뭐 크게 보면 4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 뭐 목걸이부터 시작해서 나토 3종 세트라고 얘기했던 그 금품에 대한 이야기, 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관련해서 이제 금두꺼비,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에게 그 그림이 있었고요. 또 게로보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받았던 콘스탄틴 그 시계 뭐 등등 모두 다 유죄로 인정이 되었고 그 결과 그 구형은 7년 6개월이었습니다만 선고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진짜 고생했네요. 음. 검찰도 고생을 했고 우리들도 고생을 했는데 아마 김건희 씨는 되게 속상해하고 있을 것 같긴 하네. 근데 뭐 왜 이렇게 많이 받았죠? 자기는 돈도 많고 뭐도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무력이 정말 끝도 끝이 없는 것 없었던 같아. 거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자제하는 게 아니라 한번 정말 무슨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고 심지어 거리낌 없이 그 자리를 주기도 했었고 근거 무기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림을 받았다는 이유로 챙겨주고 했던 걸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데 자신을 악녀로 낙인 찍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겁한 자기 항변까지 했다는 건 재판부 대한민국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하나 자리 하나 해줄 때마다 금두꺼비도 받고 돈도 받고 그림도 받고 뭐 했는데 돈이 하나도 안 나올까요? 난 그게 지금 특검 수사가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저수지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저수지까지 아니더라도 누가 이제 김건희 씨의 행태를 봤을 때 돈도 받았을 거잖아요. 이런 거면.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양평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김건희 씨 일가가 그렇죠. 대통령 사위가 대통령이어서 그 직을 이용해서 공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재산을 축적하려고 부를 축적하려고 했던 행위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쉬움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윤석열의 돈은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두껍이나 그림이나 이렇게 현물이 있는 것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재판이라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따지자면 도이치모터스로 번 돈도 어디 갔습니까? 법원 이제 검찰에서 인정한 23억부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그리고 사실은 고속도로 꺾었으면 한 푼 두 푼이겠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 돈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됐는지도 사실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반드시 추적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들을 두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사필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형량 자체도 선고 대비 거의 준하는 수준이 나와서 뭐 항소 이후에 또 상황은 또 우리가 봐야 되겠을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던 그 본인이 이제 희대의 악녀로 낙이 찍혀서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을 견딘다라는 건 최후 변호에서 김건희 측에서 나온 이야기다. 김건희 본인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김건희는 최후 진술에서 직접 했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제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남은 세월은 속죄하며 살겠다. 적어도 이제 최소 7년 이상은 한 곳에서 속죄를 해야 되겠네요. 예. 이게 7년, 4년, 11년. 이게 항소심 1년 가서 6개월. 그 4년짜리는 거의 확정이고 그렇죠. 이 형 자체로는 예. 왜냐하면 대법원에 가도 형이 뒤집어지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매간 매직 관련된 부분이 사실 이제 김건희 씨한테는 되게 중요한 재판이었는데 이게 7년을 1심에서 받았으면 2심에서 항소한다고 해서 이게 떨어질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소 더 올라가지 않으면 더 꺾어질 일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4년만 없으면 이 사람은 사실은 한동안 10년 넘게는 계속 그러겠네요. 이제 못 나올 것 같아요. 60. 근데 그래도 젊다. 60대 후반, 아니지. 50대 지금 초반 아니에요, 이 여자분? 72년생. 그러니까 초반은 아니지 뭐 중반쯤 되는 중반은 거죠. 됐죠. 벌써 72년생이 벌써 중반이야. 네. 뭐 언제 뭐 45년에 태어났어요. 다들 본인 나이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여보세요? 예. 진짜 안타깝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젊네. 그렇죠. 그렇죠. 60대 중반이니까. 그러니까 60대 중후반쯤에 이제 지금 형량으로는 뭐 나온다면 나오게 되는 건데 뭐 하루하루가 쉽지는 않겠죠. 그 안에 있으면 또 그만큼의 반성을 해야 될 시간일 것이고요. 예. 한겨레 단독으로 나왔던 이 그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당시에 김건희 씨 쪽에 그 답변서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다라는 그 의혹받는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이사
반부패 2부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내용을 좀 보자면, 그러니까 2024년 6월 11일에 그 문서를 만든 거죠. 그게 PDF 파일로 있었는데, 요게 답변서가 나온 거는 공식적으로 같은 해 7월 5일, 약 한 달 정도 시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답변서가 수정이 됐다. 근데 그 처음에 답변서를 작성할 때 없었던 색깔들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뭐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처럼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결국은 삭제를 원하는 부분은 삭제를 했고, 빨간색 부분만 딱 남아 있는 것을 공식 답변서로 채택했다. 요 내용이 한겨레 단독으로 나온 게 있었단 말이죠. 진짜 이랬으면 그건 검찰이 아니라 개인 변호사 일을 한 거죠. 예. 그렇죠. 그때 윤석열 정권 당시에 윤석열 씨와 관련된 혹은 내지는 특히 이제 처갓집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예. 그 건만 나오면 법무부나 뭐 검찰이 전부 다 마치 윤석열 그 부인의 집안의 변호사인 것처럼 로펌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결국 이번에 이제 최재훈 부장 얘기를 보더라도 그게 사실이었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메간매직 재판 선고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목걸이, 시계, 그림 등등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메간매직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김건희 씨의 이른바 메건매직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기업인 등 5명으로부터 약 2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각종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즉, 김 씨가 받는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추징금 6,480만 원을 명했고, 청탁의 대가로 받는 이완 화백의 그림과 금거북이, 다이아몬드 귀걸이와 브로치, 디올백 등을 모두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대통령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는 위치인 만큼 누구보다 엄격한 절제와 책임감이 요구되는데도 김 씨는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 씨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맞사이 인사청탁과 함께 1억 380만 원 상당의 고가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약 3,9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또 다른 인사들로부터 임명 청탁과 공청 청탁 등을 대가로 금거북이와 억대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금품 공유자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오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업가 서성빈 씨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형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아직 1심인 만큼 김 씨 측이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예, 신다인 기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김광민 변호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나와 계신데요.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김건희 1심 선고 나왔고 요거 메간매직 진짜 총 다 합해서 이제 오늘 재판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총 한 3억 원어치예요. 시계, 네네. 브로치, 예. 그림, 금거북이 뭐 이런 거 받았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래도 모든 혐의가 다 유죄가 난 거는 의미 있는 것 같고 네. 왠지 모르게 이게 국민 그냥 법감정으로서는 7년은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선은 이제 김건희의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혐의와 재판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김건희 전체에 대한 형량은 아니기 때문에 예, 7년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혐의 중에 한 개라는 거고요. 그럼 잠시만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재판들 다 합해서 그게 합해지나요, 형량이?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 중에 하나다. 요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예, 희망을 갖고. 또 검찰이 7년 6개월 구형했잖아요. 네. 예, 7년 6개월 구형한 거는 그 특가법상 그 알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가중치까지 다 넣어서
최고치로 구형한 겁니다. 7년 6개월은 예, 최고치로 예. 구형을 하고 여기서 7년이 나왔으니까 형량은 사실 비교적 높게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해당 혐의로서 최고치가 7년 6개월인데 네네. 근데 이제 판사의 징역 7년 선고는 그 최고치에 거의 근접하다. 네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상 재판부도 선고를 하면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맞습니다. 나쁘다 이런 표현을 예. 사용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신분이 대통령 영부인이니까 네네. 사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로서는 벌하지는 못하지만 네. 뇌물로 3억 받았으면 거의 뭐 이거는 징역 10년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매우 무거워지죠. 예, 매우 무거워지는데. 근데 이제 신분이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거는 뭐 공무원만큼이나 굉장히 좀 중한 그렇죠. 직책이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굉장히 중형이 선고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로봇계 사업가에게 받은 시계 관련해서는 사실 선고 앞두고 시계값 보내서 이거 재판장에 이거 좀 혹시 형량 감경하는데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는 않은 거죠. 우선 무죄 주장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이 내용 자체는 한 3,400만 원 정도 되는 명품 시계인데 처음에 시계를 그러니까 김건희 주장은 구매 대행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뇌물로 받은 게 예. 아니라. 그래서 예. 처음에 이제 뭐 착수금 쪽으로 500만 원을 주고 네. 시계를 받고 나머지 잔금 2,900을 준 거다라고 했는데요. 재판부는 착수금 500만 원도 부인했습니다. 착수금 500만 원도 받았다라는, 그러니까 지급을 했다라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 시계 전체 자체를 구매 대행이 아닌 명확한 그 뇌물로 받고, 네. 실제로 그 서씨, 네. 로봇계 사업자인 서씨가 그 이후에 대통령 경호처나 국방부 등의 상당히 많은 납품 계약을 시도하고 진행됐던 이런 정황들도 나와가지고요. 굉장히 그 재판장이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거론된 여러 가지 혐의점 중에 이 서씨 관련된 혐의가 또 상당히 제일 무겁게 판단된 걸로도 보입니다. 그 금거북이는 어떻게 보셨어요? 금거북이 사실은 혹시라도 요거 받은 게 금거북이랑 같이 줄 때 축하 뭐 카드를 줬기 때문에 네네. 이게 뭔가를 바라는 청탁성이 아니다라고 보면 어떡하지? 또 이게 또 우려점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피고인이랑 변호인단이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인데, 예. 그러니까 윤석열의 당선에 축하로 준 거 아니냐. 근데 그 자리에서 메모는 축하 메모가 있었지만 예. 그 자리에서 사실상 인사청탁이 이 구두로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축하 카드는 단지 형식에 불과할 뿐이고, 예. 실질 내용은 인사청탁이었다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배용 회장이었나요 당시에? 그래서 그 교육위원장에 임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도 얘기했고 지인을 통해서도 또 압박을 했고, 그렇죠. 예, 청탁을 했고 그 부분도 인정이 됐고요. 서봉관 회장 관련해서도 네네. 사실 이제 이게 나토 3종 세트에서 굉장히 목걸이, 뭐 브로치, 귀걸이 다 받았는데 요것도 사위가 이걸 대가로 해서 직을 받았잖아요. 네네. 예, 예, 요것도 이제 인정이 된 거죠. 예. 인정이 됐고요. 이 범죄에다가 뭐 품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좀 그렇지만 참 이게 대한민국 영부인의 범죄라고 하기에는 품격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예. 많이도 해먹었어요, 정말. 그래서 본인이 돈도 많은데 직접 사서 할 예. 일이지. 서희건설 회장, 이봉관 예. 회장한테 고가의 그 액세서리를 선물을 받고 거기서 이제 자기 맞사이 인사청탁을 해서 그 인사청탁이 실제로 국무총리실 비서로 들어갔다라는 거였고요. 근데 또 선고 과정에서 재판장이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이봉관 회장은 맞사이 인사청탁만을 위해서 뇌물을 준 게 아니라 그 이외에 서희건설의 향후 여러 사업에도 도움을 받고 거기에 청탁을 하기 위해서 금품을 제공했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예, 이봉관 회장도 법정에 출석을 해서 그런 취지로 그 증언을 했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단지 뭐 그 인사청탁만 놓고 보더라도 이건 매우 부정한 일이지만 그것을 떠나서 서희건설이라는 건설사, 중견 건설사의 아주 광범위한 로비 창구로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행위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걸 영부인이 받아주니까 그렇죠. 이 판사의 판결문에서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뇌물을 준 사람들의 직업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다양하다. 네. 그래서 특정 어떤 부분만 이제 영부인이 받아 먹은 게 아니고 그냥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당선되자마자 예. 네, 심지어 개중에는 해먹을 결심. 당선되기도 전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아주 광범위한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예. 연령의 사람들로부터 소위 말해서 넙죽넙죽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예. 도저히 이게 대한민국 영부인이 행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사실 상당히 낯뜨거운 예. 상황입니다. 아, 오늘 이제 판결에서 이우한 화백의 그림이 진품인지 아닌지 네네. 이것도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네.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이거 참 촌극인데요. 촌극이죠. 예, 촌극인데 해당 그림을 뭐 오빠의 장모 집 어딘가 이거 숨겨놓기도 하고 예. 복잡하고 또 그 나오니 이제 그림이 나오니 자기는 또 이게 가짜다. 나는 가짜라고 가짜라고 생각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예. 전혀 청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했어요. 사실은 예. 앞에 이제 서 씨의 그 고가 시계도 이게 뇌물이 아니라 구매 대행이라는 또 핑계를 댔잖아요. 예. 뭐 그런 식의 핑계입니다. 이거는 그림이 나와버렸으니까 그림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게 가품이라서 나는 이걸 받는 것에 대해서 뭐 별다른 생각 안 했고 아, 그렇게 주장했군요. 이건 뭐 청탁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진품이냐 가품이냐라는 것도 재판에서 또 논쟁이 됐던 거죠. 근데 진품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또 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선고를 할 때 이 이우한 화백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바세론 시계, 금거북이 저보다 몰수한다. 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으로부터 6,480만 원 추징한다. 추징 강압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그 김건희 이제 받은 자도 굉장히 중형을 선고 받았는데 준 자들도 중형을 네네. 선고 받았죠. 예. 다 중형 선고 받았습니다. 예. 선고 받았고 그 최재형 목사, 네. 최재형 목사는 사실상 공익 제보자잖아요. 예, 예. 최재형 아, 목사 그거 좀 아쉽더라고요. 공익 제보자이긴 하더라도 하더라도. 어쨌든 법법 행위는 맞기 때문에 그래서 벌금 800이 나왔습니다. 아, 많이 나왔어요. 예, 좀 어떻게 좀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예. 최재형 목사만 벌금형이 나오고 예.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집행유예 나왔군요. 그 김성민 검사, 전 검사, 예. 이우한 화백 그림준 검사 네네. 관련한 그 선고는 오늘 아니고 따로 재판을 했었잖아요. 예, 김상민 예. 검사 같은 경우는 현직 공직자 예. 이 신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돼서 지금 현재 그 곧 항소심 진행 중인 걸로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게 1심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저도 좀 지금 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찾아보고서 저희 뭐 제작진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게 재판이 너무 많아서 예. 이걸 다 기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감 중인 김건희 오늘 이제 재판장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막 절뚝거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재판 내내 이 CCTV에 본인의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변호사랑 약간 조금 전략을 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김건희 피고인을 이렇게 가리고 있고 김건희 씨는 판사 쪽으로 이렇게 몸을 돌려서 본인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수감 중임에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답장 보내면서 뭐 나름 잘 살고 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들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지자들 아직도 이거 본인들을 다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래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말씀드리면 예.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됐던 유죄는 거고요. 선고를 받았군요. 비교적 높은 형량이 나왔고요. 예. 이제 김건희의 그 팬레터, 팬레터 그럴 거. 이거에 대해서 그 팬레터를 많이 받고 이 중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답장도 보낸 것 같아요. 답장도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받은 사람들이 공개하면서 또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김건희 측 변호인들이 야 이거는 공개해달라고 보낸 게 아닌데 공개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좀 너만 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지지자들이 주의를 오히려. 줘서 또 문제가 또 오히려 더 이슈가 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자기 위안인 건가요? 왜 그렇게 또 편지를 주고받고 뭐 안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안에서 할 일은 예. 상당히 없을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 편지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잠깐 언급은 했지만 예. 이 사건 자체가 되게 상당히 엽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영부인이 한 사람이 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혹은 몇 억 단위의 뇌물들을 받고 그 뇌물도 뭐 액세서리 이런 걸 받았다라는 건데 사건 자체도 엽기적인데 사실은 그 안에서 김건희의 행위들도 그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안에서 다 편지를 받고 편지에 대해서 몇몇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가 무슨 연예인 팬레터 받은 것처럼 답장을 보내고 이런 거는 일반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오늘 일단은 1심 선고가 났고 당연히 항소를 할 겁니다. 네네.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또 아무튼 판단을 받을 텐데 이번에 이 징역 7년 요 선고의 징역형이 혹시 그 뭐 조정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예. 적용 법조가 특가법으로 가서 형량이 좀 적게 나온 감도 있어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조가 규정하고 있는 형량에서는 거의 최고 형량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게 그 죄질이 워낙 무거워서 형량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이 정도 형량이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한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 예. 그렇군요. 유지가 돼야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그 재판들을 받고 있는데 네네. 좀 무죄 나온 것도 있었고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온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 좀 다 합해서 한 뭐 몇십 명 정도 예, 아늑하게 거기서 보내다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